세 번째 연사는 여자 학생인데 조금은 씩씩한 것 같아요. 씩씩한 것 같고 제가 아까 먼저 만나봤는데 활달하고 좋은 성격을 가진 친구 같아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학교 밖의 청소년으로서 겪은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같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힘을 주는 별별 수다회를 기획한 아직 꿈을 찾는 소녀 서운송 양의 스토리입니다. 학교 밖을 날다 세상에서의 큰 배움 서운송 양을 소개해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하게 됐네요. 저희 팀이 멘붕 한 조였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기 아까 상품권 받았거든요. 되게 기분이 좋게 시작을 할 수 있어서 네, 행복합니다. 저는 19살 은송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고 학교 안 한지 꽤 오래됐어요.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13개 나라를 여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인생나자 작업장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을 또 하고 그리고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별별수다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별별수다회 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앞서서 저의 학교 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중학교 때 되게 항상 든 생각이 갑갑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교실에 들어가서 똑같은 친구들이랑 그냥 앉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있는 거. 영어는 단어를 외워야 되고 수학은 문제를 그냥 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이게 과연 공부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여행을 하면서 그냥 앉아서 하는 공부가 아닌 내가 느끼고 보고 경험한 것들도 분명히 저에게 큰 배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복도 너무 불편하고 갑갑해서 체육복 입고 다니고 흰티 입고 다니면서 막 학교 뛰어다녔어요. 그러면서 학교랑도 되게 사이 안 좋아지고 너는 왜 교복 안 입고 다니고 체육복 입고 다니냐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좀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학교 밖으로 이렇게 산이 보여요. 산을 보면서 산이 단풍이 지면 단풍이 졌구나 그러니까 새싹이 돋으면 새싹이 돋았구나 하면서 되게 감수성이 또 막 풍부해지고 그러면서 되게 학교도 정말 가기 싫어졌고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고등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3년은 이렇게 버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이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너는 일반 교육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대안학교를 가보는 건 어떨래? 그래서 제안을 하셨고 저는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안학교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설명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해도 되겠네요. 네, 대안학교는 그냥 공교육이 아닌 그들만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대안학교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중학교 때 다니면서. 근데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내가 과연 대안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대안학교도 물론 그 안에서 풍부하고 많은 경험들과 배움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학교라는 틀 안에 나를 속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대안학교보다도 좀 더 자유로운 배움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됐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모두가 고등학교 새로운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갈 때 저는 그냥 늦게 일어나갖고 오늘 3월 3일이구나 이러고 집에만 있었어요. 학교를 안 다니면 되게 좋은 점들만 계속 생각을 했죠. 그동안은. 하고 싶은 걸 좀 더 할 수 있고 좀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할 때 책을 읽던가 영화를 보던가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장점보다는 더 큰 단점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늦게 일어나고 내 온전한 내 시간, 내 하루를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부모님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를 봐줄 수 없었고 그냥 온전히 저는 제 책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점점 할 것도 없어지고 내가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이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러려고 학교 나온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뭐든지 막 찾으러 다녔어요. 인터넷을 막 뒤졌어요. 정말 이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아요. 막 검색을 하는데 저에게 처음으로 보이던 게 프리마켓 자원활동가 모집이라는 포스터를 보게 됐어요. 프리마켓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홍대 앞 예술시장 프리마켓인데요. 홍대 앞 놀이터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3월부터 11월까지 열려요. 많은 창작자들과 그들이 만든 작품들을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대안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거기서 자원활동가로 작가들이나 그런 참가자들이랑 시민들이 이렇게 그 시장을 잘 즐길 수 있게 그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시장 운영팀에 들어가서 공연 준비도 하고 워크숍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는 자원활동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가 제가 17살이었어요. 17살이었는데 과연 이 사람들 날 받아줄까라는 생각도 하기 전에 그냥 해보자라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가서 역시나 교육을 받으러 갔더니 전 17살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왜 이 시간 학교를 안 가고 있을까? 혹은 17살인데 여기를 어떻게 알았지? 되게 다양한 반응들이었어요. 아까도 보니까 막 이렇게 저희 테이블에서 뭐 어디서 왔어요? 막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멍 때리고 저 학교 안 다녀요. 그러면 오 이렇게 되게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만으로도 보면 되게 신기한 그런 존재였던 거죠, 저는. 근데 다른 자원활동가 언니 오빠들은 다 대학생이었어요. 저랑 나이 차이도 되게 많이 났죠. 전 17살이었고 거기는 이제 20살, 20대 이상이었으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저는 뭐 대학생 언니 오빠는 지낸 적도 없고. 근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아침에 시장을 위해서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막 홍대 청소하고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안 친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하루 종일 프리마켓 나가면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아침 일찍 가서 청소하고 준비 세팅 다 하고 시장 끝나도 청소까지 뒷정리까지 다 하고 저기 사무실로 들어가서 다시 마무리 회의까지 하루 종일 같이 언니 오빠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내가 꼭 굳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아니면 청소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단체에만 소속돼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학생 아니면 그냥 청년 그냥 자원활동가 누군가 나의 힘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활동을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하루는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다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관장님께서 기획서를 하나 주셨어요.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네가 한번 기획을 해봐라. 뭐지? 하고 했는데 그냥 정말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였어요. 백지 상태였는데 머리를 생각을 했죠. 돈이 꽤 나오는 거라서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기획했던 거는 청소년과 세상의 불통을 보드게임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보드게임에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고 청소년들의 스토리를 담아서 그 보드게임을 판매해서 자립하고 뭐 그런 거였어요. 결국 이거 사업소 잘 계획서 써서 해서 지원을 해서 당선이 됐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정말 완전 제대로 말아먹었어요. 이 사업 이름이 신월숲이에요. 시끄러운 놀이숲. 그러니까 뭐 놀면서 시끄럽게 하지만 시끄럽게 놀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지은 이름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동아리 활동도 해본 적이 없는데 뭔가를 내가 대표로 해야 되고 우리 멤버 친구들 구성 잘 끌어가야 되고 근데 이 친구들은 다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어서 시험 기간만 되면 다 시험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활동을 할 사람도 없었고 한 번 이렇게 일정이 밀리다 보니까 계속 밀리고 저는 해야 될 것만 이렇게 저를 짓누르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는 되게 도와주시는 분이 붙어갖고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갖고 어떻게든 끝나긴 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아 내가 아직 진짜 많이 모자라구나. 아직 이 세상에 정말 많이 배울 것들이 많구나라는 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학교를 나와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제가 학교 밖에서 하는 생각들, 어디 간 곳들을 좀 기록 보관하고 싶어서 네이버에다가 학교 밖을 알다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3년째 운영을 하는데 재작년인가 그 블로그를 보시고 그 밤매거진이라는 모두 같은 그 청소년 잡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인터뷰 요청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길은 가고 있는 청소년들을 특집 기사로 이렇게 내주는 거였는데 그때의 인터뷰 인연을 통해서 2012년도에 제가 이제 매달 나오는 그 매거진에 칼럼을 싣게 됐습니다. 근데 제안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과연 내가 그냥 나 혼자서 보는 글은 쓰긴 썼는데 과연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글, 다른 사람 보여주기 위한 글 잘 쓸 수 있을까? 그리고 1년이란 시간 동안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글을 계속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아무래도 청소년을 하면 사실 학생이랑 많이 청소년 하면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도 청소년인데 학생이 아닌 청소년의 얘기를 많은 학생 청소년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 청소년들에게 저희 학교 밖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기에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수락을 했어요. 그래서 매달 저의 여행 얘기나 뭐 검정고시 본 얘기들 아니면 뭐 인턴한 것들, 자원활동 한 것들 그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매달 재밌게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정말 얘기가 많았었고 이런 얘기들을 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막 독자 코너에 보면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막 들었거든요. 근데 좀 쓰다 보니까 점점 이제 소재가 떨어지고 시작하더니 마감 시간이 정말 이 사람들이 왜 마감 하는 줄 알겠는 거예요.
마감 시간이 되면 진짜 그 전날부터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해요. 사실은 미리 글을 써놨었어야 하지만 그 소재도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마감 시간 맞춰서만 내야지. 마감 한 2, 3일 막 독촉 전화 와도 막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어쨌든 저는 그 밤매거진에서 저 학교 밖 이야기를 담은 칼럼을 14개월 동안 연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쳐보시면은 재밌는 얘기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제가 희망제작소라는 그 박원순 시장이 예전에 만드신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인턴 활동도 했었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업이나 그동안 제가 레크리에이션 되게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공부 아니면은 뭐 우쿨렐레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정말 사람들은 많아졌어요. 근데 아직도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청소년을 만나지 못한 거죠. 청소년들은 많은데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고 자기의 시간을 책임져야 되는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많이 활동을 하긴 했지만 그런 친구들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보려고 했죠. 학교 밖 청소년들 혹은 그냥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뭐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일단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딱 봤을 때 재미가 없어 보이거나 아니 너무 멀거나 되게 제약이 많았어요. 그래서 없는 것도 수적으로도 많이 없지만 재미도 없어 보여서 왜 그럴까? 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현실을 탓만하지 말고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 거는 네이버 카페에 보면은 자퇴생들이 모이는 그런 카페가 있어요. 그곳에다가 이제 독서 모임을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책이 되게 얘기할 거리도 많고 제가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해갖고 책으로 처음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글을 올렸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되게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임을 시작하고 뭐 책 모임 했는데 다 아무도 책 안 읽어오고 그럼 책 안 읽어올 때도 있고 그럼 맨날 그냥 수다만 떨기도 하고 멤버들도 계속 교체가 되면서 한 3, 4개월 하고 나니까 4명의 고정 멤버가 친구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랑 정말 제가 그동안 꿈꾸던 학교 밖 얘기나 같은 비슷한 고민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책 모임 이상으로 좀 더 큰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들한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 10월에 프로그램을 만들 기획을 했어요. 그냥 지역에 있는 청소년 참여 예산이라는 기획서를 써서 소액의 활동비를 받아서 포스터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행사날 아침에 생각보다 사람이 되게 많이 오는 거예요.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모자란 것 같아서 어디로 할까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선생님께 전화를 하니까 본인 교실을 빌려주시겠다고.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 모임을 학교 안에서 하는 되게 이상한 네,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되게 재밌게 잘 놀았어요.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저같이 학교 밖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자기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게임도 하고 이런 게임도 막 하고 막 진짜 막 미친 듯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뛰면서 그런 게임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요즘 하고 있는 고민 아니면 나의 꿈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 수다도 하고 그런 긴 프로그램을 한 5시간 정도 다 하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다 성공리에 마치게 됐습니다. 이걸 하고 나니까 끝나고 저는 그냥 정말 빈틈도 많았지만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참가자들한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별별수다에서 뭔가 한다면 같이 참여를 하고 싶다.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거죠.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 되게 점점 많아지는데 이 사람들도 다 이런 걸 원하고 있었고 없다고 탓하지만 말고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내가 시작을 했구나. 이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 생각에 앞으로도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월에 8월에 크게 한번 했었고요. 크게 2번 했었고 그 말아먹은 신월숲 그 사업에 다시 이 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받아서 좀 활동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 소셜 펀딩 같은 거 재밌는 것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인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행을 많이 다녔다 그랬잖아요. 여행 얘기가 빠질 수 없죠. 인도에서 홈스테이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어떤 가정에 머물렀는데 일주일 동안 같이 막 먹고 지내고 하니까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차에서 눈물의 안녕을 하고 기차를 탔습니다. 저희는 24시간을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됐었어요. 인도는 기본이 10시간이에요. 이동이. 기차를 타도. 기차를 탔는데 인도 기차는 슬리핑이에요. 다 이렇게 앉아서 가는 데가 아니고 다 이렇게 침대 칸인데 저랑 같이 인턴하던 언니랑 꼬셔서 둘이 여행을 갔어요. 여자 둘이서 기차에서 딱 앉아 있는데
왠지 남자들이 되게 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주변에 많고 그 인도 사람 특유의 그 큰 눈을 다 저희를 다 쳐다보고 있어요. 신기하겠죠. 다들 되게 신기하게 쳐다봤었거든요. 언제나. 근데 좀 여긴 좀 무서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저희를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언니가 홈스테이 한 아저씨한테 통화를 했어요. 잘 가고 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우리가 지금 위험에 처한 것 같다. 그러고 이게 전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게 선이 안 좋아서 뭐지 하고 있다가 그냥 이제 한 두세 시간 지나고 잘 시간이 돼서 다 씻고 인도 그 기차 불도 다 끄거든요. 불 다 끄고 자려고 누웠어요. 누웠는데 갑자기 어디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뭐가 소리가 들리는데 경찰들이 제복 입은 경찰들이 5명이서 불을 막 켜면서 들어와요. 뭔가를 찾고 있어요. 뭐지 해서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더니 저희 앞에서 경찰 5명이 척 쓰는 거예요. 뭘까?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얘기를 막 해요. 뭐지? 막 한참 보고 있다가 어떤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너네에게 문제가 있는 걸로 그러니까 신고를 받았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경찰 아저씨 5명에서 이미 이렇게 소란스럽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다 보고 있어요. 이미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와갖고 그때 아저씨한테 얘기했던 건데 아저씨 신고까지 해주셨구나. 깜짝 놀라서 우리 좀 문제 없다. 우리 문제 없다. 노 프로블럼 하면서 문제 없는 거 사인까지 막 하고 왜 사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경찰들 갔어요. 그 기차 되게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밤이 경찰들이 저희 때문에 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안전하게 되게 우리 때문에 경찰 출동하는데 누가 우리 건드려 하는 생각으로 진짜 그날 기차에서 푹 잤습니다. 그 이외로도 되게 재밌는 얘기들도 많았어요. 뭐 진짜 기차를 타고 이틀을 이동한 적도 있었고 20시간 동안 버스만 타고 막 고산지대 5,000m 찍고 막 코피 흘리고 막 그런 적도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인도 얘기를 한 거는요. 저의 17살 때 생긴 꿈이었어요. 19살에 인도 여행 가는 거. 책을 읽다가 인도 여행기를 읽었나 봐요. 그냥 난 19살에 인도를 가야겠다라는 꿈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고 다녔죠. 난 19살에 인도를 갈 거야. 막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점점점 난 19살에 꼭 인도를 가야 될 것만 같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 가면 이상한 사람들 보이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로 19살 인도를 가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꿈은 사실 요즘에 꿈하면은 꿈이 없고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너무 크고 먼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2년 후의 꿈이었지만 어쨌든 저의 꿈이었거든요. 이런 꿈을 작은 것부터 내가 내일 모레 일주일 한 달 뒤 이렇게 정말 이룰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하고 성취해가는 과정을 겪는다면은 좀 더 나중에 큰 꿈도 이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신이 그렇게 걷고 또 걸으면 언젠가 사람들이 길이라고 부르겠지. 파나가 철수님이 하신 말인데요. 제가 딱 봤으면 큰 길이 아니라 좀 작은 길, 좀 돌아가는 길,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1명, 2명 더 많아지면은 이것도 작은 길이지만 또 다른 하나의 길이 될 거고 좀 다양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같이 뭐 학교를 나온 친구들이나 아니면 나름의 본인의 배움을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좀 이정표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들 본인의 배움, 본인의 생각들 그냥 꿋꿋이 나만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작은 꿈부터 하나하나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